안녕하세요. GGA 지구를 지켜라. GGA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GGA 그것을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환경과 함께 기후위기는 한 사람 혹은 한 국가만 대응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후위기에 대할 국제적인 협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내용이 너무 길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총 2회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병혁 박사님, 정은혜 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지구 환경에 다양하게 공부해 왔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 우리 지구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당연히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저도 그동안 GGA 지구를 지켜라를 보면서 우리 지구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께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변화에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산불도 나고 홍수도 나고. 예전 같으면 환경 문제가 이제 뭐 막연하게 뭐 미래의 문제, 다른 나라의 문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지금은 현실의 문제가 됐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나 세계 각국들은 어떠한 대책들을 지금 세우고 있나요? 네, 사실 오래전부터 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왔죠. 그게 이제 구체화된 것이 1992년에 리우에서 세계 기후 정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고 기후변화를 막자. 그래서 채택한 것이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 이제 약칭으로 해서 기후변화 협약인데 그것이 처음으로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각국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이런 협의를 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199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묶자 이런 결의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기후변화 협약이 구체적인 그런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아쉬운 면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구체적인 협의도 있었을까요? 말씀대로 기후변화 협약 자체에는 구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요. 쭉 협상을 통해서 1997년 12월에 교토 의정서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호주가 좀 빠지긴 했지만 그 교토 의정서는 2005년에 이제 발효가 되게 됐고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고 하면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선진국이 그게 약 40개 국가가 되는데요. 이 국가들이 2008년부터 2012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내에 1990년 대비해서 5.2%를 줄이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다만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같은 개도국의 경우에는 이 부속서 원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 부담을 지게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약상 의무적인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협약상 의무 감축 대상 국가는 아니었죠.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구조 자체가 중화학공이랄지 철강이랄지 이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발전이나 경제성장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96년에 우리나라 OECD 가입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선진국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OECD 회원국이 되더라도 우리는 선진국의 감축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 제가 사실 그 당시에 OECD 대표부에서 환경 담당 첨사관으로 일했는데 선진국 회원들을 설득시키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OECD 가입을 하되
기후변화 협약상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는 그런 조건으로 들어갔죠. 아무래도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산업 에너지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에너지 다소비 국가들은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성장이 진행됐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자력 비중이 많습니다. 에너지 비중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이런 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부담이 적은 거죠. 저도 기억나는 게 공무원 되고 얼마 안 돼서 1997년에 파리에서 개최된 OECD 환경장관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교토의정서 체결 직전에 이제 개최된 회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OECD 국가들은 수치화된 감축 목표를 다 만들자 이런 막 선언서를 채택하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OECD 국가지만 개도국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성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OECD 국가들한테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 교토 의정서라는 곳에 합의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교토의정서에서는 그 당시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던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 이런 국가들이 각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축 목표를 좀 더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걸 교토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그때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유럽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유럽 국가 그리고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가 만들어서 운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5년부터 약 500개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토 의정서의 결과는 어땠나요? 성공적이었나요? 네, 물론 이제 우여곡절 끝에 2005년에 교토 의정서가 발효됐는데요. 사실은 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우선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토 의정서에서 탈퇴를 했는데요. 또 신흥 개도국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빠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리 되면은 아마 불공정 무역이 심화될 것이다. 그런 이유를 들었고 또 미국은 사실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입니다. 또 산유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면은 경제가 악화돼서 성장도 좀 줄고 또 실업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탈퇴를 했고 또 2011년에는 또 러시아, 캐나다가 탈퇴를 했고 또 일본까지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토 의정서는 사실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구의 환경오염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자국의 실익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구 환경 보존이라는 그 대의 명분보다는 자국의 경제적 실리, 예컨대 성장이나 또 실업이나 이런 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또 교토 의정서를 참가하다 보니 결국 이제 결렬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지구의 기후 위기에 대한 절박한 감정이 좀 없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세계가 기후 위기를 인식하여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기후 위기에 관한 국제적인 협정인 교토 의정서에 관해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전병성 박사님, 정은혜 부장님 감사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여기서 끝날 수는 없겠죠? 다음 시간에는 교토 의정서 이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전병성 박사님과 정은혜 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GGA 지구를 지켜라.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GGA 그것을 알려주마 2부가 진행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GGA 다니엘이었습니다. GGA 지구를 지켜라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업데이트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